네, 안녕하세요. 자, 에코프로 HN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네, 최근에 행보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어,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,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강력한 반등을 연휴 동안에 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. 네, 그 부분을 일단 살펴보고요.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자회사죠. 네, 상장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. 그러면 그 우리 시기에 따라서 에코프로 HN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건가. 네,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요. 그리고 수급도 역시 공매도를 비롯해서 점검을 좀 해보고요.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될지, 네,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잘 들어주시고 좋은 매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영상은요, 네,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. 네,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지금 좀 해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5% 정도 반등이 나왔잖아요. 네, 그러면서 급건에 대한 2차 전지주들의 상승, 네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특히 느낄 수 있는 것은요, 비록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확실하게 돌아서진 못하고 있지만 5% 정도라면은 최근의 흐름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잖아요, 그죠? 네. 그리고 그에 힘입어서 사실 그 나스닥 지수 자체도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. 나스닥 지수 자체도 2.25% 정도 상승을 했죠. 그러니까 성장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당연히 봐야 하지 않느냐, 네, 그런 판단을 이제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테슬라가 이렇게 강한 반등을 한 건, 네, 이 건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요.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그 대장주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매도 보고서, 네,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왔죠. 네, 두 번째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기사인데 요 거는 이미 지난번에 그 다 반영은 된 거고,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악재 요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, 네, 그렇게 판단이 들고,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를 보면 제가 일전에도 그 강조를 드렸습니다. 뭐라 강조를 드렸냐면은 총 대장주들은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급락하더라도 이렇게 거꾸로지지 않는다고 그랬죠. 예. 그 말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. 내리더라도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막 이런 정도 흐름으로 된다든가 1번, 그죠?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삼봉 형태로 무너지는 그런 패턴으로 결말이 나든가, 그렇지 않으면 힘이 좋으면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3번 형태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사실 그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여기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면 다시 매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기회,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이제 매도할 기회가 나왔었던 것이고, 뭐 그리 이러고서 이제 위쪽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흔들 수도 있는 거지만, 여하튼 총 대장주는 그런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 자체는 그래요.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 에코프로 HN 입장에서도 좋습니다. 그죠? 총 대장이 살아있으니까 좋다. 그렇게 볼 수 있고,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게 되는데, 다만 이제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그 제일 후발주자잖아요.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, 그죠?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조금 더 깊게 조정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. 그죠? 네, 어쩔 수 없었고, 다만 이제 에코프로 총 대장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이 위쪽으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이런 정도 패턴이라면 반등을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, 그죠?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고점을 다시 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반등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로 지금 당장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재료가 좀 좋은 게 나와가지고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모멘텀이 자꾸 생기면 좋습니다.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자회사 있잖아요. 이 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나올 소지가 좀 있어요.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자회사는 4월 말에 상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상장이 되기까지 하는 통상 4개월이 걸립니다. 그러면 하반기에나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당장은 모멘텀이 없는 것 같지만, 하지만 이제
상장 신청을 지금 현재 했잖아요. 그죠?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승인이 떨어지는 건의 재료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주가가 또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. 그죠? 예.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국면에서는 그러한 건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예,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에코프로 HN의 지분 구조 뭐 요거 좀 볼 필요가 있지만 역시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코프로 HN도 6% 지분을 갖고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재료가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매매가 지금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국권이 일단 모멘텀이 됩니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HN에 대한 수급을 점검을 해볼 때는 지금 뭐 외인 기관이 매매가 있기는 합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외인들이 특히 좀 들어오죠. 네, 근데 아직까지는 이 빨간선의 외인 그림이 볼 때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순매수하거나 순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매는 그다지 크게 변수는 안 되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좀 공매도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공매도가 좀 꽤 나오죠. 여기 이제 잘 보시면 네,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만 공매도 비중이 하루 거래 대비해서 14% 정도 되죠. 14% 그죠? 네, 14%이 정도면은 지난 연휴 전에 꽤 많은 거예요.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14% 여기도 나오고요. 그죠? 10%, 13%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죠.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압박을 좀 덜 받지만 그렇지만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. 그죠? 아무래도 후발주자고 조금은 에코프로보다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공매도가 지금 현재 약한 때, 주가가 약한 때에는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좀 약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예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점이 좀 아쉽고요. 예, 그렇기는 합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지금 에코프로 HN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 반등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겠죠. 제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죠? 분명히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. 여기서 하지만 어떤 기준선 라인은 좀 깨지 않고 전개가 되는 것이 좋겠다. 기준선은 이제 65,000원 선 정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. 그죠? 네.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거래도 많이 줄어 있고요. 지금 거래가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? 네, 결국 매물도 이제 나올 만치 나왔기 때문에 이 65,000원대 라인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일 이 정도 가격선까지 뭐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. 깨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물량 축소는 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. 그건 기준으로 좀 삼으시고요. 그러나 이 선이 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. 반등을 나왔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은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. 한 7만 원, 7만 2천 원 근처 이런 정도 라인이 어느 정도 반등의 목표치가 될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 라인 그죠? 6만 5천 원,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선. 일단 여기를 돌파해야 위쪽으로 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실전 매매에서 적정한 어떤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6만 5천 원께는 좀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다. 그리고 뭐 반등을 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7만 원, 7만 2천 원 선을 일단 보자.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는 그 물량을 매도도 할 수 있죠. 나머지는 추후에 돌파 여부를 좀 보고 나서 돌파가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. 그죠? 그렇게 가야 되죠. 그러니까 지금은요.
우리가 여기서 다시 위에 고점, 이 고점을 뚫고 간다. 이 생각보다는 일단 7만 원 근처, 7만 2천 원 근처를 뚫어내야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목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요. 좀 잘라서 보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거죠. 그리고 6만 5천 원 선 잘 보시고요. 그죠?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진단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자꾸 바뀌잖아.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변곡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때는 새로운 판단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이 주가 판단이라는 것이 항상 가변적으로 우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. 그만큼 좀 마음을 말이죠. 유연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. 2차 전지가 아직 충분히 뭐 살아있지만 최근에 2차 전지 모습을 봐가지고서는 현재는 지금 당장은 실전은 한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요. 또 이제 변동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? 그죠? 변동이 생기게 되면 제가 그 영상을 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. 네, 근데 영상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을 좀 해주시는 거에 또 달렸어요. 네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. 네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만 확실히 해주시고요. 저도 중요한 순간에 영상을 드리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